철민아, 넌 달라. 손재주가 좋으니까 잘 될 거야. 그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달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감시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최철민, 함경북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억 속 어린 시절은 늘 배가 고팠고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밥상보다 먼저 차려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협동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지만 배급은 늘 모자랐고 우리 가족은 풀뿌리로 죽을 끓여 먹으며 겨울을 견뎠습니다. 16살 징집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철민아, 군대 가서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야 했고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입대 후 3개월간의 훈련소 생활을 거쳐 저는 특별한 부대로 차출되었습니다. 최신 장비를 다루는 드론 조종부대. 동기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야, 최철민 새끼 운 좋네. 거기 가면 밥도 잘 나온다며? 운이 좋다고요?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충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곳이었고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를 다루는 만큼 감시도 더 철저했고 사상 검증도 더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드론을 조종하며 화면 속 좌표를 정확히 찍었고 상관의 지시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이면 막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기서 자라면 정말 가족이 나아질까? 아버지가 약을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의심하지 마. 충성하면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스스로에게 되뇌며 저는 잠들었습니다. 선택받은 병사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으며 드론 부대에 배치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능숙한 조종사가 되었고 상관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내면의 갈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겨울밤이면 막사의 난방은 오후 10시에 끊겼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모두가 떨며 잠들었고 저 역시 담요를 머리까지 덮고 움츠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싶다.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혁명을 꿈꾸는 것도 체제를 뒤엎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울밤에 따뜻한 방에서 잠들고 배급 날짜를 걱정하지 않고 고향의 늙은 아버지가 약 한 알이라도 제때 드실 수 있는 세상.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위험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 김병수가 불려 나갔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에 누군가 그를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김병수 동무가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동무의 짐에서 중국제 라디오가 발견되었습니다. 병수는 끌려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리는 일주일 만에 새 인원으로 채워졌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제 욕망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따뜻한 집, 사치다. 배급 걱정 안 하기, 불평이다. 약을 사고 싶다. 체제 비판이다. 욕망은 죄였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바라는 것조차 반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충성하면 언젠가 나아질 것이라고, 지금의 고통은 참고 견디면 된다고, 당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그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억누르고 또 억눌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욕망을 죽여야 했고 의심을 묻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제 마음을 검열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날은 야간 정찰 임무였습니다. 드론을 띄워 남측 경계 지역을 촬영하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조종관을 잡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후 11시 드론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켜고 화면을 확대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불빛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불빛들, 고층 아파트마다 환하게 켜진 창문들, 도로를 밝히는 가로등들, 움직이는 차량들의 불빛까지, 그것은 제가 평생 배워온 남조선의 실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드론을 천천히 이동시키며 더 많은 곳을 보았습니다. 한두 채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 채의 집들이 모두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은 굶주리며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불빛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뒤에서 상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철민 동무, 촬영은 끝났나?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 저것들은 허상이야. 미제가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가짜 불빛이지.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차들이 달리고 삶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대신 빛이 있었고 침묵 대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드론을 회수하고 막사로 돌아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별처럼 반짝이던 창문들, 어둠을 밝히던 도시의 모습.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처음으로 품게 된 질문이었습니다.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낯선 세상은 제 안에 균열을 만들었고 그 틈으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세상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이후 야간 정찰 임무는 제게 고문이 되었습니다. 매번 드론을 띄울 때마다 저는 같은 불빛을 보았습니다. 도시뿐 아니었습니다. 농촌 지역도 작은 마을도 밤늦은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만 수백 개의 창문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가 한 달 동안 쓸 전기를 저들은 하룻밤에 쓰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걸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막사에 누워도 머릿속에는 그 불빛들이 어른거렸습니다. 충성심과 의심 사이에서 저는 매일 밤 갈등했습니다. 동료 박성호가 옆 침대에서 물었습니다. 철민아,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집 생각나서 그래? 부모님 보고 싶고? 그래. 그런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지만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 세상, 불빛으로 가득한 그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정치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관이 칠판에 쓴 글씨를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조선 괴뢰 정권은 미제의 노예이며 인민들은 착취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밤에도 불을 켜고 살았고 차를 몰고 다녔으며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수십 년간 주입된 사상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일부일 뿐이라고, 저들도 분명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 체제가 옳다고.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매번 임무를 나갈 때마다 저는 같은 장면을 보았고,
그때마다 의심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운 것이 거짓이라면? 그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월의 어느 밤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정찰 임무였지만 그날은 드론을 더 낮게 날렸습니다. 상관의 지시였습니다. 나만의 농촌 지역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고 그곳에서 평범한 가정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층과 2층 모든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마당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차고에는 승용차 한 대가 보였고 집 앞 텃밭에는 비닐하우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특권층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군 간부나 당 고위층의 저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골집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고향의 집들을 떠올렸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을 켜던 밤들, 겨울이면 얼어붙는 방,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던 부모님의 모습, 드론 화면 속 그 집 거실에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아이 둘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곳은 선택받은 소수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이라는 것을 뒤에서 상관이 말했습니다. 최철민 동무, 저게 다 거짓이야. 미제가 우리를 기만하려고 만든 쇼라고. 듣고 있나? 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불빛을 보았고 매번 같은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거짓이었다는 진실을, 남조선이 지옥이 아니라는 진실을, 평범한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는 진실을. 하지만 동시에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알아버린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고 본 이상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사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무거웠고 그 무게는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보위부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료 이준혁이 호출되었습니다. 이준혁 동무, 보위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네. 저요? 무슨 일로요? 가보면 알겠지. 걱정 말고 다녀와. 준혁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대는 사흘 후 비워졌고 누구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신문실에 끌려가 고문당하는 꿈,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탈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 선택이었습니다.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제가 떠나면 그들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배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생 감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향,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어린 시절의 기억들, 친구들의 얼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 최철민이라는 이름조차 버려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는 배신자이고 반역자입니다.
제 존재 자체가 지워질 것입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막사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죽어서 충성할 것인가? 살아서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지만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불효자식이 먼저 떠납니다. 제가 본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편지를 태웠습니다. 제가 되어 사라지는 글씨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겠다고. 죽어서 체제에 충성하는 것보다 살아서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불효자가 되더라도 제 목숨만큼은 제가 선택하겠다고.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이 선택뿐이었습니다.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4월 17일 새벽 2시, 저는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야간 정찰 임무를 핑계로 들어온 장비를 챙겼지만 돌아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DMZ까지는 약 15km, 지뢰밭과 철책, 그리고 감시초소를 지나야 했습니다. 드론 조종사로서 익힌 지형 정보가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몸을 낮추고 움직였습니다. 풀숲을 헤치며 나아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감시초소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진흙탕을 기어서 지나가며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를 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귓가를 스치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멈춰라. 보초병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쏴라! 도망자다! 탕, 탕, 탕!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제 옆 나무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이 죽음이었습니다. 지뢰밭 경고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뛰어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폭발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신이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뢰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철책이 보였습니다. 녹슬고 낡은 철조망. 저는 장갑으로 철책을 잡고 기어올랐습니다. 가시가 살을 찢었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철책을 넘는 순간 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불빛이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저 멀리 남한군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쏘지 마세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한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총구가 저를 향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 없습니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전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몸을 억지로 붙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남한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매달 월세를 내고 저녁이면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습니다. 부유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습니다. 밤이 오면 저는 불을 끄지 않습니다. 거실 등, 침실 등, 화장실 등까지 모두 켜둡니다. 전기세가 아깝다는 것을 알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감시의 대상이던 불빛이 이제는 삶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증거,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가끔 창밖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아파트 창문마다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드론 화면으로 보던 그 불빛들을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봅니다. 철민 씨, 요즘도 밤에 불 다 켜놓고 자요? 이웃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전기세 많이 나올 텐데. 아끼셔야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셨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신지, 어머니는 제 소식을 들으셨는지, 여동생은 무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연좌제로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를 그들이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짓 속에서 죽는 것보다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요즘 저는 탈북자 정착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새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제는 갓 넘어온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행복하다기보다는 인간답다고 할까? 인간답다는 게 뭔데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불을 켤지 말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작은 것들이지만 그게 인간다운 삶이야.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불빛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빛은 부유함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불빛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